자, 아시아 경제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특명 정권 대사를 맡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뭉가리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윤근이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년 푸틴 방안도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윤근이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왔죠. 사실 우윤근이가 러시아 대사를 할 때 좀 좋지 않은 이런저런 이야기에 거론이 됐죠. 그런데 우윤근이가 특사하고 오면 이달 말쯤 내달 초쯤 뭉가리를 만나는데 비서실장이 우윤근이한테 제안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윤석열 문제로 양정철이는 확실히 이번에도 물을 먹어버렸어요. 양정철이가 이번에는 비서실장을 하라 하면 당연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양정철이가 본인이 고사했다면서 지금 물 건너 간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최재성 정무수석 이야기가 나오다가 한 참모가 지금 문이 결정할 문제인데 우는 가족들의 반대로 정치를 안 하겠다 했는데 김정숙이가 우윤근이하고 부인하고 친분이 있는데 직접 설득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요 한간에 좀 시끄러워졌어요. 청와대에서는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김정숙이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영민의 아내도 같이 만났다. 처음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만난 자체가 없었고 김정숙은 관계한 일이 없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경제가 우가 김정숙의 설득으로 우의 부인까지도 만났다. 그래서 우가 거듭 고사하자 김정숙이 발벗고 나섰고 노영민의 부인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는 청와대 특감반의 그 수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에 건설업자한테 청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에 돌려줬다 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자기가 보고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나한테 징계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지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우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고소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못했는데 건설업자 장모호 씨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윤근이 취업 청탁을 제안했으며 1,000만 원 제3 녹취가 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우윤근을 사기 뇌물죄로 고소를 했어요. 자기가 직접 2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건넸고 우윤근은 장모호 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취업 청탁을 받은 것도 맞지만은 금전적 거래는 없었다. 장 씨와의 금전적 거래는 총선 직전에 협박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라고 합니다. 우윤근은 뭉가리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소문이 일던 참에 김정숙이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윤근 또한 이 전남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검사로 2004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뭉가리가 하나 특징이 있지요. 딱 노영민이 같은 타입이나 우윤근이 같은 타입, 정치를 오래 해도 별로 색깔이 없어가지고 조용해서 남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다선 의원이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성격의 사람을 뭉가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민하고 우윤근은 거의
정치적 칼라가 비슷하지요. 우윤근도 17, 18,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민들이 우윤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요. 자, 문가리가 우윤근을 정말로 비서실장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처럼 자기를 만들고 활동적이고 자가 발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싫다란 거예요. 노영민과 비슷한 유형으로 임기 말을 자기 시키는 대로 관리만 할 사람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가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임기 말이 지금 순탄치 않아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능력자 비서실장을 둬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말에 비서실장을 보면 관리형 그냥 조용한 사람을 두다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던 부분에 대한 세수안에 자각이 있다면 우윤근류의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이 장악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면서 문화하고는 충성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노영민이나 우윤근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개성이고 장악력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사고 안 치고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자기 말 잘 듣는 편한 사람, 잘하는 편한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윤근, 노영민 뭐 다 가톨릭이라서요. 그 김정숙이하고 가톨릭계 인물로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사람 데리고 자기들이 끝까지 주물러 보겠다. 이 생각이 문가리 부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말 잘 듣는 충성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하면서 대선과 자기 구도까지 직접 관리하겠다. 자기까지 만든다면서 시끄러워질 사람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의외의 행안부 장관으로 전해철이가 거론이 됐어요. 과거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자리에 전해철이를 시킨다 말이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는데 행안부 장관의 전해철이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전해철이가 과거에 강남의 도곡동 렉설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각해서 앉아서 15억을 벌였다고 국회에서 내용이 터졌어요. 전해철이가 2006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한 7억 쯤 하던 도곡동의 렉설 아파트를 2018년에 22억에 매도해서 15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문 정권은 지난 정부 탓으로 하는데 고위공직자 내정자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이 버는 게 정상이냐 지적을 국민의 동당에서 하는데요. 전해철 측은 후보자가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해왔던 생활 주거지 인근에 1주택을 보유했던 거다. 2003년에 강남 도곡동 렉설 아파트 분양권에 매입할 당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로 청와대 근무와 무관하고 해당 아파트는 2018년에 15년 장기 보유 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철은 2004년에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실사나 민정비서관으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택에서는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전세로 살든지 뭐 살았겠죠. 1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민정비서관 4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1년 전에 도곡동 렉설 아파트 분양권을 살지도 않으면서 받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 들어가서는 서초동에 살았고, 그리고는 안산에 아파트를 지역구라고 하면서 한 채 더 사게 되면서 있던 아파트를 2018년에 팔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겠까요?
겉으로는 장기 보유했고 1주택이다 합법적으로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샀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건데 살지는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18년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국의 그 가장 권위 있는 장관이 집을 팔아서 아파트 한 채로 15억을 벌어먹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문이 지금 쓴다는 사람 우윤건이나 전해철이나 다 저 모양인데 문은 그래도 좋은가 봅니다. 뭐 진운의 안경이니까요. 문이 저런 사람들을 두고 가겠다. 전해철을 강성으로 유명하죠. 삼철 중에 한 명이었죠.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요. 생긴 것도 강성이고 매우 강성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도 저런 거 한 방 할 줄도 안 해요. 우윤건이를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전해철을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서, 행안부 장관이 뭐예요? 임기 말에 데모가 심하게 나면 경찰 동원해서 꽉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완전히 친위 내각으로 임기 말을 때우고 넘어가겠다. 지금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보입니다.